어떤 자식이야? 어떤 새끼가 여군을 회의에 참석시켰어? 당장 회의실에서 안 나가? 군 작전회의에서 쫓겨난 여군 대위. 그녀는 서울대학교 국제정치학과를 수석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중차대한 군사정보보고서는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72시간 후 그녀의 예측이 현실이 되었고 그녀의 경고를 무시한 대령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한 그 여군 뒤에 별 6개가 있다는 것을. 현군 인사복지사령부 사령관으로 복무 중인 엄마는 별 하나 준장, 현 합동군사대학교 총장에 아빠는 별 2개 소장,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 50년 군 생활에 할아버지는 별 3개 예비역 중장. 1시간 뒤 부대의 장성 차량 세대가 동시에 들이닥칩니다. 너는 나가서 커피나 타와. 라고 그녀를 무시했던 대령. 그가 무시한 신참 여군이 중장의 손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박민석 대령, 당신이 우리 손녀에게 한 말들 다 여기 있습니다. 이제 내 손녀의 능력을 인정하겠습니까? 군 내부를 썩게 만든 거대한 비리, 그리고 5년 전 희생된 선배의 진실까지 6개의 별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일 월요일 아침,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제오정 보작전 사령부 정문 앞, 28살 강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군복 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었어요. 대위 계급장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죠. 드디어 이곳에 왔어. 유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서울대학교 국제정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방연구원에서 3년간 일했던 그녀였죠. 북한 군사 동향을 분석하는 일은 그녀의 천직이었어요. 국가 핵심 인재 특별임관. 민간 전문가를 군에서 바로 장교로 임관시키는 특별한 제도였어요. 유진은 경쟁률 50대 1을 뚫고 선발되었죠. 그것도 대위 계급으로 바로요. 하지만 유진은 몰랐어요. 이 화려한 시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들의 시작인지를요. 정문을 통과할 때 헌병이 경례를 했어요. 충성,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강유진 대위입니다. 오늘 첫 출근이에요. 헌병은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죠. 또 빽 좋아서 온 여군인가? 유진은 그런 눈빛에 익숙했어요. 국방연구원에서도 똑같았으니까요. 젊은 나이에 좋은 자리에 있으면 늘 오해받았죠. 하지만 그녀는 실력으로 증명할 자신이 있었어요. 부대 본관으로 걸어가는 동안 유진은 주변을 살폈어요. 넓은 연병장, 우뚝 선 태극기, 구령 소리가 울려 퍼지는 병사들의 훈련장. 여기서 내 꿈을 이룰 거야. 정보 분석실 문을 열었을 때였어요. 안에 있던 7명의 장교가 일제히 유진을 돌아봤죠. 모두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배치받은 강유진 대위입니다. 유진이 또렷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침묵이었죠. 몇 초가 흘렀어요. 그제야 한중령이 일어나 건성으로 말했어요. 아, 네. 특별 인간으로 온 사람이군요. 여기 빈 책상 쓰세요. 끝이었어요. 이름을 물어보지도 어디서 왔는지 묻지도 않았죠. 다른 동료들을 소개해주지도 않았어요. 유진은 작은 책상으로 걸어갔어요. 구석진 곳이었죠. 창문도 없고 형광등 빛도 잘 안 들어오는 자리였어요. 괜찮아. 실력으로 인정받으면 돼. 유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켰어요. 그때 한 남자 대위가 다가와 속삭였어요. 참고로 여기는 여자들 오래 못 버텨요. 작년에 온 여군 중위도 한 달 만에 울면서 전출 갔으니까. 유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요? 박민석 대령님이. 뭐 직접 겪어보면 알 거예요. 남자 대위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박민석 대령, 정보작전 참모. 이 부서의 실질적인 책임자였죠. 유진은 그의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어요. 오전 10시, 긴급 상황 판단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모두 회의실로. 유진도 노트북을 들고 일어섰죠. 첫 회의였으니까요. 긴장되었지만 기대도 되었어요. 하지만 회의실 문 앞에서 누군가가 유진의 앞을 막았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대령이었죠. 짧게 깎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굳게 담은 입술. 박민석 대령이었어요. 대위는 어디 가는 거죠? 회의에 참석하려고요.
유진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박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누가 여자를 회의에 참석시켰어?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유진의 귀가 멍했죠. 뭐라고? 여기는 작전 회의예요. 기밀이 오가는 자리죠. 대위는 아직 이 부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박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하지만 저도 정보 분석관으로 배치받았는데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어요. 여자가 현장도 안 가봤으면서 뭘 분석해요? 책상머리 공부만 한 사람이 뭘 알아요?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른 장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대위는 회의록 정리나 하세요. 끝나면 커피 타서 가져다 주고요. 대령님, 하지만 제 임무는 명령이에요. 박민석이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유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눈물이 핑 돌았죠. 참아. 여기서 우는 건 지는 거야. 회의실 문이 닫혔어요. 유진은 텅 빈 정보 분석실에 혼자 남았죠. 책상에 앉아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국방연구원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던 그녀였죠. 이곳에 오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민간인 출신이라서 무시하는 건가? 아니면 여자라서?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실력으로 보여주면 돼. 그녀는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죠. 최근 북한 군사 동향 자료들이 화면에 떴어요. 위성사진, 통신 감청 기록, 병력 이동 정보. 유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건 이상한데? 그녀가 보기에 뭔가 수상한 패턴이 있었어요. 북한군의 특정 부대가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고 과거 기록과 대조했죠. 시간이 흘러갔어요. 회의가 끝나고 장교들이 돌아왔을 때 유진은 여전히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강대위 커피는? 박민석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이 황급히 고개를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중요한 걸 발견해서요. 중요한 거요? 박민석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첫날 와서 중요한 걸 발견했다고요? 네. 북한 제815기계화 군단의 이동 패턴이 평소와 달라요. 이건 GPS 교란 공격 준비 단계와 비슷한. 됐어요. 박민석이 손을 들어 유진의 말을 끊었어요. 책에서 본 거 말고 현장 경험으로 말해봐요. 대위 현장 가봤어요? 아니지만 데이터 분석상. 그럼 조용히 해요. 우리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민간인 출신이 군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요. 유진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다른 장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죠. 유진은 혼자 남아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내일 다시 말씀드려봐야지. 제대로 된 분석 보고서를 만들면 대령님도 인정하실 거야. 그때 한 여군 중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강 대위님? 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이수진 중이에요. 통신팀에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수진이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위님, 여기서 오래 버티려면 박 대령님 말씀에 절대 반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게 정말 중요한데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해서 보고했죠. 그런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고서를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시더라고요. 제 앞에서요. 유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왜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여군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정보 분야에서 일하는 여군은 더요. 수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작년에 온 여군 대위도 한 달 만에 전출 갔어요. 매일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다가 결국 전 안 그럴 거예요.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 제 능력을 증명할 거예요. 반드시요. 수진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봤어요. 힘내세요. 대위님이라도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수진이 떠나고 유진은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죠. 유진은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제목 북한 제815군단 이상 동향 및 GPS 교란 공격 가능성 분석. 45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보고서였어요. 위성사진 17장을 분석하고 과거 3개월치 데이터와 교차 검증했죠. 결론 72시간 내 대규모 GPS 교란 공격 가능성 95%. 유진은 보고서를 박민석 대령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놨어요. 이걸 보시면 제 실력을 알아주시겠지. 그녀는 작은 희망을 품고 부대를 나섰어요. 부대 밖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유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첫날이니까 그런 거겠지. 내일은 나아질 거야.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커피나 타와. 누가 여자를 회의에 참석시켰어? 민간인 출신이 뭘 알아? 박민석 대령의 날카로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유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었죠. 최은혜, 군 인사복지사령부의 준장이자 유진의 엄마였어요. 하지만 유진은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 유진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어요. 버스가 왔고 그녀는 집으로 향했죠.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난 틀리지 않았어. 내 분석이 맞아. 72시간 안에 증명될 거야. 유진은 몰랐어요. 자신의 예측이 정확히 들어맞을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때도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으리라는 것도요. 3월 3일 화요일. 유진은 어제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어요. 박민석 대령이 보고서를 읽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정보분석실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자신의 책상 위에 뭔가 놓여 있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자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제 작성한 45페이지 보고서. 읽은 흔적조차 없이 그대로였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첫 페이지에 빨간 펜으로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죠. 근거 불충분, 제작성 불필요. 그리고 보고서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어요. 마치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가 다시 꺼낸 것처럼요. 유진의 손이 떨렸어요. 45시간 동안 밤샘에서 만든 보고서를 읽지도 않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대위, 아침 일찍 왔네요? 박민석 대령이었어요. 유진이 돌아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무표정이 가득했죠. 대령님, 제 보고서를 봤어요. 근거가 부족해요. 추측만으로는 보고할 수 없어요. 하지만 데이터 분석 결과가. 대위, 박민석이 유진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여기는 대학교 연구실이 아니에요. 책에서 배운 이론 갖고 현장을 재단하지 마세요. 커피나 제대로 타는 법부터 배우세요. 그게 지금 대위가 할 일이에요. 박민석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유진은 구겨진 보고서를 쥔 채 서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죠. 절대 여기서 올 수 없었어요. 72시간. 72시간만 기다려봐. 유진은 보고서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죠. 그녀는 몰랐어요. 72시간 후 자신의 예측이 완벽하게 들어맞을 것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으리라는 것도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별 5개를 가진 가족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는 것도요. 3월 3일 밤 11시. 제오정 보작전 사령부는 고요했어요. 대부분의 장교들이 퇴근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박민석 대령의 집무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민석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죠. 표지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서하은 중위 사건. 민석의 손이 떨렸어요.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이름을 보면 가슴이 무너졌죠. 파일을 열자 첫 페이지에 사진이 있었어요. 밝게 웃고 있는 젊은 여군의 모습. 서하은 중위. 2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녀였죠. 민석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어요. 플래시백이 시작되었어요. 당시 민석은 중령이었고 서하은은 갓 인관한 신입 중이었죠. 서중이, 이번 북한 정보 분석 보고서 정말 훌륭했어요. 민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은은 수줍게 미소 지었죠. 감사합니다, 대령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신은 타고난 정보 분석관이에요. 내가 20년 군생활하면서 본 사람 중 최고예요.
민석은 진심이었어요. 하은은 위성사진 하나만 봐도 숨겨진 패턴을 찾아냈죠. 복잡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했어요. 그녀의 보고서는 항상 정확했죠. 하은이는 내 제자야. 내가 책임지고 키울 거야. 민석은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어요. 하은은 민석을 아버지처럼 따랐죠. 두 사람은 최고의 팀이었어요. 하지만 2020년 2월 하은이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어느 날 밤 하은이 민석의 집무실을 노크했어요. 대령님, 중요한 게 있어서 왔어요. 그래요? 뭔데요? 하은은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표와 그래프가 가득했죠. 지난 6개월 동안의 북한 군사 정보를 분석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패턴이 있어요. 이상한 패턴? 네. 우리가 중요한 작전 정보를 입수하면 항상 3일 안에 북한이 대응 움직임을 보여요. 마치 우리 정보를 미리 아는 것처럼요. 민석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12번 중 11번이에요. 확률적으로 불가능해요. 하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모두 한반도 디펜스에서 납품한 장비를 사용한 시기예요.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반도 디펜스? 군의 통신 장비를 납품하는 대형 방산업체였죠. 하은중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알아요. 그래서 대령님께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부에 스파이가 있을 가능성이. 민석은 손을 들어 하은을 막았어요. 잠깐만요. 증거가 확실해요?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이 패턴은 우연이 아니에요. 민석은 고민에 빠졌어요. 하은중이, 이건 매우 위험한 문제예요. 추측만으로 보고하면 우리만 곤란해져요. 하지만 대령님,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요. 그 다음에 보고해도 늦지 않아요. 민석은 하은을 보호하려 했어요. 성급하게 움직였다가 그녀가 위험해질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그것이 최악의 실수였어요. 하은은 민석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녀는 혼자서 조사를 계속했죠. 밤마다 사무실에 남아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과거 3년치 정보 유출 패턴을 추적했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어요. 정보 유출과 관련된 모든 사건의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조명환 대령, 당시 정보사령부 작전과장이었죠.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 내부 정보 유출 경로 추적 및 용의자 분석. 용의자 1순위 조명환 대령. 하은은 이 보고서를 민석에게 보여주려 했어요. 하지만 그 기회는 오지 않았죠. 2020년 2월 25일 밤. 하은이 집무실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하은이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화면에 이상한 코드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이게 뭐지?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에 빠졌어요. 모든 파일이 손상되기 시작했죠. 하은이 급히 전원을 껐지만 이미 늦었어요. 3년간 모은 모든 데이터가 사라졌어요. 백업 파일도 마찬가지였죠. 안 돼. 안 돼. 하은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어요. 그녀는 즉시 IT팀에 연락했어요. 시스템 복구가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중위님. 이건 악성 코드예요.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라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누가 심었는지 추적할 수 있나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흔적이 완벽하게 지워져 있어요. 하은은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누군가 그녀를 막으려 한다는 걸 직감했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매우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 하은은 달라졌어요.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민석은 걱정이 되었어요. 하은중이 휴가 좀 다녀와요.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대령님.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개인 노트북으로 다시 조사를 시작했죠. 회사 컴퓨터는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였죠. 하은중이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하지만 하은은 고집스럽게 버텼어요. 2020년 3월 10일 밤 11시. 하은은 여전히 집무실에 있었어요. 개인 노트북으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쉬기가 힘들어졌죠. 하은이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누구? 그녀는 책상 위의 전화기에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손이 닿기 직전에 바닥으로 쓰러졌죠. 쿵. 다음 날 아침 당직 사관이 하은을 발견했어요. 이미 차갑게 식은 상태였죠. 사인 급성 심근경색. 공식 기록 과로사. 장례식장. 민석은 하은의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하은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하은의 어머니가 다가왔어요. 대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은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딸이 대령님을 너무 따랐어요. 마지막까지도 대령님 이야기만 했어요. 어머니의 말에 민석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대령님이 제 보고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발견한 게 정말 중요한 건데. 라고 했어요. 민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죠.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민석은 하은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개인 노트북을 발견했죠. 이건, 민석은 노트북을 켰어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민석은 알고 있었어요. 하은이 자주 쓰던 번호였죠. 그녀의 생일이었어요. 노트북이 켜지자 민석의 눈이 커졌어요. 화면에는 완성되지 않은 보고서가 열려 있었죠. 제목 조명한 대령 비리 의혹 종합보고서.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민석의 손이 멈췄어요. 이게 진짜라면 조명안과 한반도 디펜스의 유착관계, 정보 유출 패턴, 비자금 조성 의혹, 스위스 계좌 추정 번호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민석은 깨달았어요. 하은이 죽기 직전까지 추적하던 게 바로 이것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과로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요. 그날부터 민석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는 혼자서 조명안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조명안은 매우 교묘했어요.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숨겼죠. 민석이 상부에 보고해도 매번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어요. 몇 번 시도한 끝에 민석은 깨달았어요. 조명안의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도요. 절망감이 민석을 짓눌렀어요. 내가 하은이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죄책감이 트라우마가 되었죠. 그리고 그 트라우마는 여군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으로 변했어요. 다시는 여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민석은 비틀어진 결론을 내렸어요. 여군을 작전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 그것이 그들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들 뿐이었어요. 다시 현재. 같은 날 밤 다른 장소.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VIP룸. 조명한 대령이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상대는 50대 중반의 세련된 남자였죠. 닥터 최. 정보 브로커로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조 대령,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닥터 최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물었어요. 물론이죠. K-SAT 2025 장비가 이번 주에 정군에 배치됩니다. 백도어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요. 완벽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면 모든 통신 데이터가 우리 서버로 넘어올 겁니다. 조명환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중국 쪽에서는 선입금을 보냈나요? 50억 원 이미 입금됐습니다. 임무 완료 후 나머지 50억을 받는 거죠. 좋아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 일만 끝내면 우리 둘 다 은퇴할 수 있어요. 닥터 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박민석은 여전히 당신을 의심하나요? 조명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고집불통 자식? 5년째 내 뒤를 쫓고 있어요. 하지만 증거를 못 찾고 있죠. 서하은 중위 사건 이후로 조심스러워졌나 보군요. 그래요. 덕분에 요즘은 여군만 보면 경기를 일으켜요. 이번에 온 강유진이라는 대위도 이미 무력화시켰죠. 강유진? 특별인간으로 온 민간인 출신이에요.
박민석이 초장부터 완전히 짓밟아버렸어요. 두 사람은 소리내어 웃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유진이 이미 K-SAT 2025의 비밀을 눈치챘다는 거리요. 그리고 그녀 뒤에 별 5개가 있다는 것도요. 자정이 넘은 시각, 민석은 여전히 하은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은아, 미안해. 내가 발견한 진실을 아직도 밝히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조명안을 잡을 거야. 민석은 파일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서류가 눈에 들어왔죠. 유진이 작성한 보고서였어요. 북한 제815군단 이상 동향 및 GPS 교란 공격 가능성 분석. 민석은 코웃음을 쳤어요. 민간인 출신이 뭘 안다고.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어요. 하은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었죠. 아무도 믿지 않는 분석.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건 달라. 유진은 하은이가 아니야. 그는 불을 끄고 집무실을 나섰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죠. 마치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72시간 후, 그의 불편함이 끔찍한 후회로 바뀔 거라는 것을요. 3월 5일 오후 3시, 유진의 예측대로 정확히 72시간이 지났어요. 갑자기 부대 전체에 비상벨이 울렸죠. 땡땡땡땡. 전 부대 비상. 북한의 대규모 GPS 교란 공격 발생. 당직사 간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정보 분석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통신이 두절되고 있습니다. 전방 부대와 연락이 안 돼요. GPS 시스템 전체가 마비 상태입니다.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급히 책상 서랍을 뒤졌죠. 유진의 보고서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보고서는 이미 쓰레기통에 버려진 뒤였죠. 제기랄. 민석의 손이 떨렸어요. 유진의 예측이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72시간 전에 경고했던 바로 그 공격이었죠. 만약 그가 유진의 보고서를 읽었더라면, 만약 미리 대비했더라면, 이런 혼란은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또 똑같은 실수를. 민석은 5년 전 하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같은 시각, 유진은 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 있었어요. 오늘도 회의에서 쫓겨났거든요. 창밖으로 바쁘게 뛰어다니는 장교들이 보였어요. 모두 긴급 상황에 대응하느라 정신없었죠. 유진은 허탈하게 웃었어요. 내가 경고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유진은 핸들에 이마를 기댔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더 이상 못 버티겠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번호를 찾았죠. 엄마. 발신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신호음이 2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유진아? 엄마 은혜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유진은 참았던 모든 게 무너져 내렸죠.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유진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은혜는 즉시 심각성을 느꼈죠. 유진아,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나 중요한 거 발견했어. K-SAT 2025 통신 장비에 백도어가 있는 것 같아. 누군가 우리 정보를 빼가고 있어. 뭐? 은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북한 공격도 예측했어. 72시간 전에 보고서 썼는데. 유진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줘. 박민석 대령님은 내 보고서를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어. 나보고 커피나 타래. 회의에도 못 들어가게 해. 뭐라고? 은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엄마, 나 때문에 전우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 내가 분명히 경고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줬어. 나 어떡하지? 유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열이 터져나왔죠. 은혜는 침묵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폭풍전야 같았죠. 몇 초 후 은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유진아, 엄마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응. 내가 발견한 거 절대 지우지 마. 모든 증거 백업해둬. 보고서도 다 저장해. 왜? 그리고 1시간만 버텨. 엄마가 간다. 엄마 괜찮아. 그냥 하소연하려고. 아니야. 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우리 딸이 위험하다는데 가만히 있을 엄마가 어디 있니? 1시간. 딱 1시간만 기다려. 전화가 끊겼어요. 유진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엄마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무언가가 그녀를 떨게 만들었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 군 인사복지사령부 사령관실. 은혜는 전화를 끊자마자 즉시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 나야. 남편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무슨 일이야? 유진이가 위험해. 뭐? 은혜는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유진이 발견한 정보 유출 의혹, 북한 공격 예측, 그리고 박민석 대령의 무시와 모욕. 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딸한테 커피나 타라고? 그래. 그리고 회의에도 못 들어가게 했대. 중요한 보고서는 쓰레기통에 버렸고, 당장 그 부대로 간다. 나도 지금 출발할 거야. 근데 여보, 왜? 아버님께도 말씀드리는 게 어때? 태식은 잠시 침묵했어요. 아버지 병호, 79세의 예비역 중장이었죠.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지낸 군의 산증인이었어요. 그래. 아버지께서 들으시면 더 화나실 거야. 10분 후, 서울 성북구 한 조용한 주택가. 병호의 집 서재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버지, 저예요.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 태식이구나. 무슨 일이냐? 유진이 일입니다. 태식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병호는 말없이 듣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손이 지팡이를 세게 쥐고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죠. 그래서 말인데, 할아버지. 당장 간다. 병호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렬했어요. 내 손녀가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데 가만히 있을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네, 할아버지.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아니다. 내 차로 간다. 너희는 먼저 가거라. 병호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서재 벽에는 그의 군 생활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젊은 시절, 소위 시절부터 중장까지 50년 군 생활의 역사였어요. 군인은 성별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병호는 자신이 평생 외쳐온 말을 되뇌었어요. 내 손녀를 무시한 자가 누구든 용서하지 않겠다. 그는 정복을 꺼냈어요. 오래전 벗어둔 군복이었지만 여전히 말끔했죠. 가슴에는 수십 개의 훈장이 달려 있었어요. 어깨에는 별 3개가 빛나고 있었죠. 오후 4시, 서울 곳곳에서 장성 차량 3대가 출발했어요. 첫 번째 차량, 은혜의 차였어요. 앞 번호판에는 별 1개 표시가 선명했죠. 부관준호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사령관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호정보작전 사령부. 최대한 빨리. 은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죠. 유진이 보낸 백업 파일들이었어요. K-SAT 2025 분석 보고서, 북한 공격 예측 보고서, 그리고 박민석의 모욕적인 발언이 담긴 자료들. 은혜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두 번째 차량, 태식의 차였어요. 별 2개가 표시된 차량이었죠. 각하, 준비 완료했습니다. 좋아. 출발하자.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로서의 죄책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타올랐어요. 능력 있는 장교를 저렇게 무시하다니. 용서할 수 없어. 세 번째 차량, 병호의 차였어요. 별 3개가 빛나는 차량이었죠. 79세의 노장군이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출발합니다, 각하. 운전병이 말했어요. 병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어떤 현역 장군보다 강렬했죠. 3대의 차량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어요. 같은 시각 제호정보작전 사령부.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GPS 교란 공격으로 전방 부대와의 통신이 불안정했죠. 민석은 상황실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죠. 유진 대위의 보고서. 72시간 전에. 그때 한 참모가 다급히 뛰어왔어요. 대령님, 정문에서 연락 왔습니다. 뭔데? 장성 차량 3대가 동시에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민석의 눈이 커졌어요. 장성 차량이 3대나? 네. 준장, 소장, 중장 차량입니다.
부대장 석진이 급히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장성들이? 모릅니다. 사전 연락도 없었습니다. 빨리 영접 준비해. 전 참모 집합. 부대 전체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어요. 민석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설마 유진 대위 때문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오후 5시 제오정 보작전 사령부 정문. 헌병들이 차렷 자세로 서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죠. 첫 번째 차량이 정문을 통과했어요. 별 하나, 은혜 준장의 차였어요. 두 번째 차량, 별 둘, 태식 소장의 차였어요. 세 번째 차량, 별 셋, 병호 중장의 차였어요. 헌병들은 연달아 경례를 붙였죠. 충성, 충성, 충성. 세 대의 차량이 본부 건물 앞에 나란히 섰어요. 문이 열렸어요. 먼저 은혜가 내렸죠. 준장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이어서 태식이 내렸어요. 소장 계급장.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어요. 마지막으로 병호가 내렸어요. 중장 계급장.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죠. 부대장 석진과 전 참모들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충성, 제오정 보작전 사령부 부대장 오석진 준장입니다. 석진이 경례를 붙였어요. 병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강병호 예비역 중장이다. 어서 오십시오. 석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병호,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 군의 전설이었죠. 우리 손녀 강유진 대위가 이 부대에 있지? 병호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렬했어요. 석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강유진 대위가 중장님의 손녀분이십니까? 그래. 그리고 내 딸이기도 하지. 은혜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내 딸이기도 합니다. 태식도 말했어요. 석진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별 하나, 별 둘, 별 셋. 합치면 별 6개. 아니, 유진까지 합치면 별 7개였죠. 지금 즉시 강유진 대위를 호출하겠습니다. 그 전에 은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민석 대령을 먼저 만나야겠어요. 석진은 뒤를 돌아봤어요. 민석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죠. 그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어요. 부대장 집무실, 병호, 은혜, 태식이 앉아 있었어요. 민석은 차렷 자세로 서 있었죠.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은혜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박민석 대령, 당신이 우리 딸에게 한 말들 다 여기 있어요. 화면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누가 여자를 회의에 참석시켰어? 커피나 타와. 민간인 출신이 뭘 안다고? 민석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어요. 태식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어요. 탁! 우리 딸이 얼마나 뛰어난 분석관인 줄 알아요? 서울대 수석, 국방연구원 3년 경력. 경쟁률 50대 1을 뚫고 특별인간한 인재예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딸이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는데 당신은 뭐 했어요? 쓰레기통에 버렸죠. 병호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지팡이를 짚고 민석 앞으로 걸어왔죠. 박 대령. 예. 내 손녀가 72시간 전에 뭐라고 보고했지? 그게 북한의 GPS 교란 공격. 맞나? 민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그 예측이 정확히 들어맞았지? 네. 그럼 내 손녀의 능력을 인정하나? 인정합니다. 그럼 왜 쓰레기통에 버렸나? 민석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병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군인은 성별로 평가받는 게 아니야.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해. 내가 50년 군 생활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야. 그런데 자네는 그걸 무시했어.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유진이 들어왔죠. 그녀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할아버지, 아빠, 엄마. 병호가 팔을 벌렸어요. 유진아, 이리 와. 유진은 할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죠. 할아버지, 울지 마.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왔으니까. 민석은 그 모습을 보며 무릎을 꿇었어요. 강유진 대위님,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민석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이 아니라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대령님, 제 보고서 읽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 민석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5년 전 하은이 했던 말과 똑같았으니까요.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유진에게는 별 6개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8시, 부대장 집무실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병호 중장이 결정을 내렸죠. 지금부터 긴급 합동조사팀을 구성한다. 석진 부대장이 깜짝 놀랐어요. 중장님, 이것은 단순한 여군 차별 문제가 아니야. 병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유진이가 발견한 K-SAT 2500도어 의혹. 이건 국가안보 문제야.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조사팀장을 맡겠습니다. 기술 자문은? 병호가 유진을 바라봤어요. 유진이, 내가 할 수 있겠니? 유진은 눈물을 닦고 똑바로 섰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어요. 그럼 박민석 대령은? 병호가 민석을 바라봤어요. 민석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일어나. 병호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자격 없다고 도망치지 마. 속죄하고 싶으면 함께 싸워. 민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5년 전 서하은 중위를 지키지 못한 당신이잖아. 병호의 말에 민석의 몸이 굳었어요. 이번엔 유진이를 지켜.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 민석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결의가 담긴 눈물이었죠. 알겠습니다.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밤 10시, 새로 꾸려진 조사팀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은혜준장, 유진, 민석, 그리고 헌병대 수사관 3명. 72시간 안에 모든 증거를 확보한다. 은혜가 선언했어요. 조명한 대령의 비리 K-SAT 2025의 백도어, 그리고 5년 전 서하은 중위 사건까지. 유진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먼저 K-SAT 2025부터 분석하겠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데이터가 떴어요. 이 장비의 통신 패턴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유진의 손가락이 그래프를 가리켰죠. 정상적인 통신 외에 0.3초의 지연이 발생해요. 이게 바로 백도어가 작동하는 시간이에요. 민석이 놀란 눈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걸 어떻게 찾아낸 거죠? 데이터를 1000번 이상 분석했어요. 패턴을 찾을 때까지요. 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민석은 가슴이 먹먹해졌죠. 이 천재적인 분석관을 자신이 무시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 지연 시간 동안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지 추적했어요. 유진이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중국 선전시에 있는 익명 서버예요. 증거로 충분한가? 은혜가 물었어요. 백도어 존재는 증명했어요. 하지만 누가 심었는지는 더 조사해야 해요. 한반도 디펜스 본사를 압수수색해야겠군. 은혜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검찰에 연락하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서울 강남구 한반도 디펜스 본사. 검찰과 헌병대가 동시에 건물을 포위했어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정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갔죠. CEO 김진수는 급히 도망치려다 붙잡혔어요. 나요. 내가 누군지 알아? 한반도 디펜스 대표 김진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회계팀 사무실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이중장부, 숨겨진 비자금 계좌, 그리고 수억 원이 입금된 내역들. 이거 봐요. 한 수사관이 소리쳤어요. 조명환이라는 이름으로 50억 원이 송금됐어요. 은혜의 눈이 번뜩였어요. 조명환 대령 즉시 체포해. 같은 날 오전 8시, 제호정보작전사령부. 조명환 대령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문에서 헌병들이 그를 가로막았죠. 조명환 대령님,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입니다. 조명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말도 안 돼. 내가 뭘 했다고. 저항하시면 강제로 연행하겠습니다. 헌병들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조명환은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출구가 막혀 있었죠. 으악! 조명환은 넘어졌고 즉시 체포되었어요.
그의 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것들, 현금 5억 원, 해외 도피용 여권 3개, 암호화된 USB 5개, 전부 증거로 압수합니다. 조명환은 헌병 차량에 실렸어요. 그의 군 생활은 그렇게 끝났죠. 오전 10시, 헌병대 조사실, 조명환은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은혜와 유진이 앉았죠. 조명환 대령, 한반도 디펜스와의 관계를 설명해 보세요. 은혜가 차갑게 물었어요. 변호사 올 때까지 묵비권 필요 없을 겁니다. 유진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어요. 이미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화면에는 모든 게 있었어요. 조명환의 스위스 비밀 계좌, 한반도 디펜스로부터 받은 50억 원, 중국 정보기관과 주고받은 암호화 이메일, K-SAT 222500도어 설계도, 조명환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오만함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이걸 찾아낸 거야? 천재 정보 분석관이 있으니까요. 은혜가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무시했던 바로 그 여군이요. 조명환은 유진을 빤히 쳐다봤어요. 내가 강유진? 네. 제가 바로 그 계집애예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당신이 쓰레기통에 버렸던 보고서 기억나세요? 조명환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오후 2시, 조명환은 모든 걸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5년 전, 서하은 중이가 내 비리를 눈치챘어요. 민석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래서 죽인 거야? 아니,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조명환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그냥 데이터만 지우려고 했어요. 악성 코드를 심어서요. 그게 사람을 죽인 거잖아. 민석이 소리쳤어요. 하은이는 그 스트레스로 심장마비가 온 거야.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될 줄은. 조명환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박민석 대령이 계속 저를 의심했어요. 5년 동안이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짓을 하려던 거군요. 유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저도 서하은 중이처럼 제거하려고요. 조명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침묵이 답이었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은혜가 서류를 꺼냈어요. 닥터 최는 누구죠? 조명환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어요. 오후 4시, 조명환의 자백으로 닥터 최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본명 최인혁, 58세 남자, 전직 국방연구원 수석연구원, 현재는 국제정보 브로커. 이 사람이 모든 걸 기획했어요. 조명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반도 디펜스도 K-SAT 222500도어도 중국과의 거래도. 지금 어디 있죠?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돼요. 하지만 유진은 이미 추적을 시작했어요. 닥터 최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했죠. 찾았어요. 유진이 소리쳤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고 있어요. 오늘 밤 11시 중국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에요. 밤 10시 30분. 인천공항 출국장. 닥터 최는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조명환은 이미 끝났겠지. 하지만 나는 달라. 그는 가방 속 암호화 하드디스크를 만졌어요. 이것만 있으면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때였어요. 최인혁? 공항 경찰들이 그를 둘러쌌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닥터 최는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수갑이 채워졌어요. 이건 함정이야. 내 변호사는 조사실에서 만나세요. 그의 가방이 압수되었어요. 안에서 나온 암호화 하드디스크 3개, 그리고 중국 대사관 직원의 명함. 모든 증거가 확보된 거예요. 그날 밤, 유진은 닥터 최의 하드디스크와 씨름하고 있었어요. 암호화 수준이 엄청났죠. 민석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유진 대위, 이거 드세요. 감사합니다, 대령님. 유진은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민석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5년 전, 하은이도 이렇게 밤샘하며 일했었어요. 유진은 손을 멈추고 민석을 바라봤어요. 서하은 중위님 이야기 들려주세요. 민석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하은의 밝은 모습, 뛰어난 분석 능력,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지키지 못한 이야기. 제가 하은이의 보고서를 믿었더라면.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당신의 보고서도 믿었더라면. 대령님,
유진이 민석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함께 싸워요. 서하은 중위님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후배들을 위해서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죠. 새벽 4시. 유진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됐다. 암호가 풀렸어요. 하드디스크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죠. 5년간의 모든 거래네요. 조명함뿐 아니라 군 내부 20명 이상이 연루되어 있었어요. 판매된 정보 목록, 한국군 배치도, 신무기 성능 데이터, 작전 계획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 한미연합훈련 정보를 중국에 100억 원에 판매하는 계약서. 이건 유진은 즉시 은혜에게 연락했어요. 엄마, 모든 증거 확보했어요. 잘했어, 우리 딸. 은혜의 목소리에도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3월 8일 오전 10시. 국방부 장관 주재 긴급회의. 은혜가 최종 보고를 했어요. 72시간 동안의 조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체포 15명. 조명한 대령과 드라이브. 체포함. 구속영장 청구 5명. 조사 중 12명. 회수한 비자금 127억 원. 방지한 정보 유출 피해액 추정 10조 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국방부 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강유진 대위를 즉시 표창하시오. 그리고 박민석 대령도요. 은혜가 덧붙였어요. 그도 이번 조사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은혜가 서류를 꺼냈어요. 5년 전 순직한 서하은 중위. 그녀를 복권시켜 주십시오. 그녀가 없었다면 오늘의 진실도 없었습니다. 장관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승인합니다. 서하은 중위를 사후 소령으로 진급시키고 보국 훈장을 추서하겠습니다.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은아, 이제야 내 명예를 되찾았어. 유진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만난 적 없는 선배. 하지만 같은 길을 걸었던 동료. 서하은 중위를 위한 눈물이었죠. 72시간의 싸움이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3월 15일 오전 10시. 국립현충원. 맑은 봄하늘 아래 추서식이 열렸어요. 5년 만에 서하은 중위의 명예가 회복되는 날이었죠. 검은 정복을 입은 장교들이 도열했어요. 유진도 그중 한 명이었죠. 가슴에는 이번 사건으로 받은 표창 리본이 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만나지도 못한 선배님. 죄송해요. 이제야. 식이 시작되었어요. 국방부 장관이 추서장을 낭독했죠. 서하은 소령. 조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진정한 군인. 사후 소령으로 진급하고 보국 훈장을 추서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은의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훈장을 받았죠. 70대 중반의 노인이었어요. 하얗게 센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슬프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드디어.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열이 터져나왔죠. 5년간 참았던 슬픔과 원통함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유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단상으로 걸어나갔어요. 미리 준비한 추도사를 낭독하기 위해서였죠. 서하은 소령님.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선배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배님이 걸었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선배님이 발견하셨던 진실을 완성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선배님 덕분에 군이 조금 더 깨끗해졌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후배들이 더 안전해졌습니다. 선배님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선배님. 유진이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았어요. 그리고 깊이 경례를 붙였죠. 민석도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죠. 하은아. 민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5년 늦었지만 내 명예를 되찾았어. 내가 발견했던 진실을 세상에 알렸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석은 이마를 땅에 대고 오열했어요. 5년간 짊어졌던 죄책감이 터져나왔죠. 하은의 어머니가 다가와 민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그만 우세요, 대령님. 우리 딸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대령님 덕분에요.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민석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진도 눈물을 흘렸어요. 슬프면서도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국방부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어요. 정보 분석 시스템 혁신 TF 구성, TF 팀장 태식 소장, 부팀장 은혜준장, 기술 총괄 유진 대위, 자문 민석 대령, 목표 성별 차별 없는 능력 중심 평가 체계 구축. 첫 회의가 열렸어요. 앞으로 모든 정보 분석관은 성별이 아닌 오직 능력으로만 평가받습니다. 태식이 선언했어요. 여군 정보 분석관 비율을 현재 15%에서 40%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매년 서하은 정보 분석상을 제정해 우수 여군 장교를 표창합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어요. 유진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선배님, 보고 계세요?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한 달 후, 재호정 보작전 사령부 연병장, 민석이 전 부대 앞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이 떨렸죠. 저는 지난 5년간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여군들을 차별했습니다. 능력 있는 장교들을 무시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핑계로 동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부대 전체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특히 강유진 대위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모욕을 줬습니다. 민석이 유진을 바라봤어요. 유진은 단상 옆에 서 있었죠. 하지만 유진 대위는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싸워 주었습니다. 민석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성별이 아닌 능력만 보겠습니다. 모든 장교를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하은 소령님과 강유진 소령님 같은 훌륭한 분석관들을 키워내겠습니다. 장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여군 장교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수진중이가 유진에게 다가왔어요. 대위님, 아니, 이제 소령님이시죠? 고마워요. 대위님 덕분에 우리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어요. 유진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수진중이님. 2026년 봄, 재호정 보작전 사령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정보분석실. 이제 여기엔 남녀 장교가 절반씩 있었죠. 회의실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 위성 사진을 보면 북한군 이동 패턴이 수진중이가 발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상 조건을 고려하면 남자 대위가 질문했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상 데이터도 분석했는데요. 수진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성별이 아니라 순수하게 내용으로만 토론하는 모습이었죠. 민석은 뒤에서 흐뭇하게 지켜봤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군대가 되어가는구나. 회의가 끝나고 유진이 민석에게 다가왔어요. 대령님,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 검토해 주셨어요? 맞네. 인공지능 기반 정보 분석 시스템이라. 야심차구만. 서하은 소령님이 꿈꿨던 거예요. 제가 완성하고 싶어요. 민석은 미소 지었어요. 승인하지. 유진 소령이 하는 일이니까.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이제 완벽한 팀이 되어 있었어요. 적이 아니라 진정한 동료로요. 같은 날 저녁, 병호의 집, 온 가족이 모였어요. 병호, 태식, 은혜, 그리고 유진.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했죠. 우리 손녀, 소령 진급 축하한다. 병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유진도 밝게 웃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유진아, 요즘 부대 분위기 어때? 은혜가 물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 이제는 정말 능력으로만 평가받아요. 박민석 대령도 완전히 변했고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들었어. 이제는 여군 후배들을 가장 아끼는 선배가 됐다더라.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유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면요. 병호가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유진아,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내가 군대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별 6개가 없었으면 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은혜가 딸을 꼭 안아줬어요. 우리 딸 잘 버텨줘서 고마워. 가족의 따뜻한 온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몇 달 후, 육군 본부의 서하은 정보분석관 기념관이 문을 열었어요. 개관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유진이 기념사를 낭독했어요. 서하은 소령님은 진실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오늘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단순한 추모 공간이 아닙니다. 앞으로 올 모든 여군 정보 분석관들에게 영감을 주는 곳입니다. 선배님, 저희가 선배님의 꿈을 이루고 있어요. 기념관 안에는 하은의 생애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녀가 작성했던 보고서들, 그녀가 사용했던 노트북,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 많은 여군 생도들이 기념관을 방문했어요. 저도 서하은 소령님처럼 훌륭한 분석관이 되고 싶어요. 한 생도가 유진에게 말했어요. 할 수 있어요. 유진이 생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능력만 있으면 성별은 상관없어요. 이제는요. 2027년 봄, 국방부 대회의실, 중요한 인사 발표가 있는 날이었어요. 신임 정보사령부 부사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발표했어요. 박민석 준장, 민석이 단상에 올랐어요. 이제 별 하나를 단 장군이었죠.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과거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장교들이 성별 차별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제 옆자리, 민석이 잠시 멈췄어요. 정보사령부 분석실장 자리는 강유진 중령의 것입니다. 유진이 일어서자 더 큰 박수가 쏟아졌어요. 29세의 여군 중령, 역대 최연소였죠. 회의가 끝나고 민석과 유진이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축하해요, 준장님. 유진 중령도 축하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우리 잘해보자고요. 네, 준장님. 봄날 오후, 국립현충원. 유진과 민석이 함께 하은의 묘를 찾았어요.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죠. 선배님 다녀갑니다. 유진이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았어요. 선배님이 시작하신 일, 제가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군대가 많이 변했어요. 여군들이 정말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민석도 꽃을 놓았어요. 하은아, 내가 꿈꿨던 군대를 만들고 있어. 조금 늦었지만 약속 지키고 있어.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죠. 마치 하은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잘하고 있어요. 유진과 민석은 나란히 묘역을 나섰어요. 중령님, 오늘 저녁에 작전회의 있어요. 알고 있어요, 준장님. 제가 브리핑 준비했어요. 이번엔 또 어떤 놀라운 분석을 보여줄 건가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걸어갔어요. 한때는 적이었지만 이제는 최고의 파트너가 된 두 사람. 하늘 위에서 하은이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 멀리 육군사관학교 정문. 새로운 여생도들이 입학하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도 강유진 중령님처럼 될 거예요. 서하은 소령님처럼 훌륭한 분석관이 되고 싶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었어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포기하지 않았던 한 여군이 있었어요. 별 6개의 사랑을 받은 강유진 중령이었죠. 안녕하세요. 인생 어울림입니다. 이번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는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어 함께 공감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